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특별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마 우파TV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봐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를 리뷰를 했습니다. 뭐 슈퍼카, 하이퍼카 브랜드, 뭐 정말 어렵다는 하이퍼카 브랜드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뭐 무슨 부가티라든지 굉장히 또 다양한 브랜드, 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맥라렌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보내드렸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3사, 국산차, 신차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만은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쌍용차가 바로 주인공이죠. 다른 브랜드들은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뭐 브랜드 회사와 좀 친분이 있어서 시승차를 받거나 뭐 런칭회사 초대받는데 다 좀 편하게 됐지만, 이 쌍용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행사라든지 시승차를 받지 못해서 리뷰를 못했는데, 오늘도 특별하게 또 제 독자분께서 차를 또 협찬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쌍용차를 한 번도 리뷰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PD들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했어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탔던 쌍용차 체험앤을 우리가 그때 중고로 한번 갖고 와서 리뷰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리뷰할 차량은 바로 쌍용차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G4 렉스턴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쌍용차가 우리나라에선 세 번째로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예요. 대표적으로 쌍용차를 먹여 살리는 티볼리가 있죠. 진짜 티볼리는 좀 잘 팔리는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렉스턴도 좀 허리를 받쳐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G4 렉스턴은 최근에 유행하는 그 미스터 트롯 1등을 했던 임영웅님이 1호차로 타고 다니는 모델이기도 사실하죠. 이 뒤에 있는 차는 화이트 에디션이라 해가지고요, 마제스티, 헤리티지 중간에 있는 에디션 모델이라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4,060만원인가 4,000만원 초반에 차주분께서는 옵션을 좀 추가해서 4,200만원대 출고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 쌍용차를 인수했던 인도의 타타 그룹에서 이 쌍용차를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완성차 브랜드를 쉽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한데, 쌍용차의 판매량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좀 진짜 완전하게 정상화가 돼서 좀 제대로 굴러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쌍용차 G4 렉스턴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렉스턴의 디자인은 강인하다, 남자의 차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합니다. 어디서 봐도, 멀리서 봐도 쌍용차의 이 렉스턴, G4 렉스턴의 디자인은 좀 세다, 남자들의 차다 라는 느낌을 딱 받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쌍용차에 그 로망이 있어요. 예전 그 코란도도 사실 그랬고요, 이번에 나온 G4 렉스턴도 그랬고요. 근데 의외로 티볼리는 여성 오너분들이 진짜 많아요.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가 여성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티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쌍용이 남자들의 차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아기자기한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 자, 어쨌든 4,200이면 살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쟁 모델인 현대자동차의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쉐보레 콜로라도, 트래버스 등 굉장히 다양한 트림을 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차주분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동급 대비, 옵션 대비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때문에 G4 렉스턴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동급 대비 똑같은 옵션을 집어넣었으면 얘보다 한 500 정도 내지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비쌌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또 프로모션으로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이 뒤에 있는 G4 렉스턴을 선택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격적인 면도 있지만, 이 쌍용차가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변속기가 벤츠의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쌍용차는 이전 한 세대, 그러니까 신형 벤츠 말고 이전 세대 벤츠에 들어갔던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이런 기본기에서는 정말 탄탄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평가들 하고 있죠. 게다가 얘는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디온 프레임 좀 장단점이 있어요. 뭐 도심에서는 이 탄탄한 주행감 때문에 나름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조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면 그 탄탄함 때문에 승차감이 되게 불편하고 좀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게 또 바디온 프레임의 또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생각하는 오너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쌍용 G4 렉스턴이 많이 판매량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가죠.
일단 휠 사이즈는 무려 20인치입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쌓여져 있는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차 자체를 둘러보면 캐릭터 라인이 나름 SUV 치고는 좀 단단하다, 그리고 날렵하게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휀다 쪽 이 깎여져 있는 부분만 봐도 요즘 나온 차들을 좀 이렇게 유선형으로 둥글둥글한 게 많이 포인트를 잡잖아요. 근데 얘 보면은 날렵하기보다 탄탄하면서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용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의 느낌이 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전목도 크고 굉장히 큰 차이긴 합니다. 네, 보이죠? 이게 뭔지 알아요? 키를 가지고 가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또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보면 확실히 이런 좀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고요. 난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보통 쌍용차 마크가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쌍용 G4 렉스터는 여기에 이제 쌍용 마크가 아니라 G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고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쌍용차를 많이 못 보니까 나 몰라요. 나 쌍용차 이 리뷰할 때도 다른 분들 리뷰 겁나 보면서 공부했어. 이게 이렇구나. 아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 좀 못 보니까 저 쌍용차 좀 많이 리뷰해보고 싶은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G4 나는 처음에 보고 차주분이 쌍용 마크가 싫어서 튜닝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원래 그거래요. 왜 자꾸 열리냐 얘? 좋나 봐요, 대표님. 내가 좋아서? 네. 그럼요. 제가 차한테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날 좋아하네요. 자, 어쨌든 마크가 좀 특별하고 테일램프 디자인도 좀 기교를 부리지 않는 좀 우직함이 느낌이 듭니다. 전 사실 딱 그 좀 약간 나름은 고지식하다고 생각을 하면 고지식한데요. 처음에 딱 이미지가 모든 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얘 딱 처음 봤을 때 드는 이미지는 강인하고 기교를 부리지 않은 투박한 SUV다 라는 생각을 딱 하는데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 봐도 볼륨감 있게 끊어졌지만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런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트렁크가 열린다고 하니까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죠. 차주분께서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쌍용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좀 그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픽업 트럭도 이 쌍용차가 거의 1등인 거 아시죠? 연간 판매량이 4만 대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픽업 트럭의 시장의 최강자가 바로 이 쌍용차입니다.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공간에 작업용품을 실어하게 돼서 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경쟁 모델 대비 이런 좀 트렁크 공간 여유가 있어서 이 차를 선택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 2020년형 화이트 에디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LED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4륜 구동도 원래 옵션인데요. 화이트 에디션에는 4륜 구동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으로 가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화이트 에디션이다 보니까 이 실내가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주분께서는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이 약간 브라운 투톤 컬러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거 화이트 에디션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가죽인 퀼팅 시트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퀼팅 시트의 무늬 패턴이거든요. 좀 실내를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쌍용차 실내를 거의 저는 지금 이번에 이거 타는 게 그 체험의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쁘지 않다?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쌍용차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쌍용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물어보면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게 바로 쌍용차의 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핸들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 실내 센터페시아 디자인 그리고 공조개 디자인을 보면은 그냥 기교를 부리지 않은 딱 정직한 투박한 SUV 교과서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름 좀 고지식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특징이 없어. 그냥 그래요. 이 차량의 매력이 엄청 화려한 디자인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요. 바로 이 문을 열었을 때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내려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멋지다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좀 재미난 게요. 잠깐만요. 내가 잘못 봤나? 이쪽으로 와봐요. 보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파였을까요? 타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왜 파였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 해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탑승을 했습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그룸과 헤드룸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을 탔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해봐야 좀 더 알겠지만 사실 SUV들을 타면 이 뒷좌석 탔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 실내 공간의 여유가 아니에요. 특히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실내 공간의 여유보다는 운전했을 때 뒷좌석 탄 사람들이 멀미가 나냐 안 나냐,
이 롤링이 있어서 멀미가 나냐 안 나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건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이 시트 중간이 안쪽으로 좀 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딱 똑같아요. 이 시트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서 나름 그래도 이게 보통 이질감이 들거나 그렇진 않아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또 간단하게 둘러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의 주행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G4 렉스턴을 시승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몇 가지 느낀 점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차를 좀 많이 타보고 쌍용차를 좀 친근했으면 좀 더 이야기하기 편하겠지만 많이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서 좀 더 어려움과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제 아는 느낌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에서 만든 픽업 트럭도 정통 오프로드용 픽업 트럭이 아니라 온로드 도심에서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픽업 트럭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서 어울리게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오프로드의 정통 그런 느낌보다는 좀 온로드 중심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대표적으로 소음이 되게 조용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 차들보다도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이 하부 쪽에 고무방진 패드를 되게 많이 좀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급 대비 더 조용한 실내 정속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거 타면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조용한 정속성을 자랑하고요. 앞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7단 자동 변속기는 벤츠에서 사용됐던 7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야 이전에 쓰던 벤츠 제품을 갖고 오면 너무 구닥다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벤츠라는 브랜드에서 쓰던 제품들은 구닥다리 뭐 이런 느낌보다는 검증이 됐잖아요. 벤츠라는 브랜드가 사실 뭐 2류 기업도 아니고 1류 기업에다가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했던 내구성 테스트를 완벽하게 거친 제품을 쌍용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고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엔진도 쌍용에서 벤츠 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기술이 없으면 좀 이런 기업 대기업 것들 검증이 된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넣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연비가 얘가 공식이 뭐 9랑 10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안 나요. 얘가 2.2 디젤에 189마력 정도가 나오는데 출력은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물론 얘로 뭐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을 달려주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드는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많이 통통통 튑니다. 그냥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은 물론이거니와 좀 평평한 곳을 지나가도 차가 좀 많이 딱딱하고 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승차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타면 멀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뒷좌석에 탄 건 아니지만 운전석에서 이 정도 느낌이 들면 뒤에 탄 사람들은 조금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비를 아까 공식 연비가 한 9에서 1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도심에서 탔을 때 지금 우리가 트림을 좀 찍고 한 20km 정도 저희가 지금 주행을 했는데 찍히는 트림에서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나오는 연비가 한 6 정도 6 정도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밖에 안 나와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덩치에 도심에서 한 6, 7 정도 나오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승을 하거나 이런 이미지 자체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운전 자체도 좀 되게 투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악셀 반응도 민감하긴 보다는 좀 되게 둔하다 라는 반응이 있거든요. 뭐 반응 자체도 둔하고 핸들 자체도 되게 부드럽긴 한데 반응도 좀 굼뜨고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승차감을 워낙 좋아하고 그 SUV를 제가 잘 안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이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투박한 게 어찌 보면 매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유의 차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쌍용차랑 좀 친해지고 싶어요. 좀 다양한 쌍용차를 접해보면서 진짜 매력적인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쌍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매력적인 브랜드, 매력적인 차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타보면 타볼수록 느끼는 게 승차감 확실히 전 개인적으로 별로네. 너무 퉁퉁 튀고 너무 이렇게 약간 롤링이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별로일 것 같다 사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소음 부분에서는 경쟁 모델들보다 가장 뛰어나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쌍용의 허리를 담당하는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쌍용차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좀 많이 접해봤으면 좀 이야기하기가 좀 더 수월했는데 조금 아쉽거나 리뷰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쌍용차도 좀 많이 접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쌍용차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003년도, 2000년도 초반쯤에 이 코란도 있어요. 이 흰 색깔의 그 코란도. 그게 그 대학생의 로망 그 드림카였거든요.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오래 타고 다녀도 고장이 안 나는 차. 그 차 타고 대학교를 가면 누구에게나 인기 많았던 차. 많은 사람을 뒤에 태울 수 있었던 차. 그래서 쌍용차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되게 힘든 시기를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금 겪으면서 타타 그룹이 인수를 하고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만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이제 정이 있는, 좀 나름 애정이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브랜드인 쌍용이 이렇게 힘든 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해고가 됐던 그런 근로자분들도 다시 복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좀 정상화 되는구나, 다시 쌍용이 부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시 쌍용차가 부활을 해서 멋진 모습으로 비상하기를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멋진 쌍용차가 나오거나 모델이 있으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쌍용차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 오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쌍용차를 출고했던 우리 차주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하. 너무 하이텐션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사신 거죠? 일단은 금액이나 네. 차량 주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일 먼저로 봤던 게 짐 실는 것 때문에 먼저로 봤어요. 아무래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재 같은 경우에 네. 한 180cm 정도 되는 그런 자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장 기본으로 사이즈를 체크를 해서 네. 이제 이 차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럼 본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본업은 지금 인테리어 이제 업으로 이제 살고 있고요. 회사는 이름이 어떤 건가요? 회사는 하우스 디자인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사무실은 마포구 상수동 쪽에 있고요. 네,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뭐예요? 010-5398-3852요. 3852.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 아직 채널 안 만드셨는데 네네. 채널 이름 만들면 뭐로 만드실 거예요? 일단은 허를 찌르는 리뷰라고 해서 허리뷰라고. 허리뷰. 네. 이제 허리 빨리 와라, 빨리 와서 가라라는 의미랑, 그다음 이제 허를 찌르는 리뷰. 이제 다른 이제 뭐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어떤 리뷰죠? 인테리어에 관련된 리뷰를 할 거고요. 이제 이 공간에서의 어떤 디자인, 느낌 이런 것들 리뷰를 해주고, 어떤 소재를 쓰면 어떤 그 느낌이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도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는데 좀 싸게 안 돼요? 싸게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진짜 싸게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집 그 인테리어 하는 것도 찍어서 한번 콜라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